빌라 같은 경우는 몸테크가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막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에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기사를 보면 항상 옆에 붙는 단어, 분담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단어가 뭔지, 그리고 이 단어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경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물건들은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관련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담금이란 쉽게 얘기하면 내 집, 지금 오래된 집, 이 집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의 가치가 4억이라고 하고, 새로 지금 만들어지는 아파트 분양가가 10억이라고 하면 6억의 차이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내야 되는 분담금은 6억이 되는 겁니다. 새 집을 받는 대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뭐 가치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담금 내는 것도 어느 정도 내가 예상을 하고, 내가 이 분담금을 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현금 청산을 하고 또 진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 분담금을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든 누구한테 빌려서 내든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분양가보다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분담금을 내더라도 새 집을 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팔 수도 있는 거니까요. 10억으로 분양을 내가 받았다고 해도 이 집의 가치가 뭐 15억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5억을 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분담금을 내고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분담금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몇 군데 한번 좀 살펴볼 건데, 부산에 보면 삼익비치라는 곳이 있고 수영구 남천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산의 압구정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곳이고, 가서 보시면 실제로 굉장히 번화한 곳이에요. 사람들도 많이 좋아할 만한 곳이고, 자, 이 아파트 오래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의 아파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기존의 59층의 아파트를 99층까지 올린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상 분담금이 전용 면적 84 타입,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기준으로 약 9억 원에 달하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 거죠. 결국 조합원들의 반대로 99층까지 만들려고 했던 이 아파트는 59층으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한 군데 더 사례를 볼게요. 구미 해모로 리버시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사례보다는 조금 더 심각한 사례가 될 수가 있는데, 입주 2개월 전에 갑자기 2차 추가 분담금을 통보를 한 겁니다. 내가 분담금을 내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2달 전에 돈을 더 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한 거예요. 그 금액이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약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23년도에 1차에 5천만 원을 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입주 2달 전에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입주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유는 그럴싸합니다. 공사비가 올라갔고 인건비도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내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존에 들어오려고 하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몇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을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억울하다라고 해서 비대위를 결성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러 가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 법적 대응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어떤 하나의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새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갈등을 먼저 겪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2배로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의 이 분담금 문제가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 구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분당, 삼본, 일산 등 1기 신도시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국으로 지금 이 분담금 문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당 재개발 재건축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분담금이 약 3억 원이 발생을 하고요. 평촌, 삼본 같은 경우는 분당보다 더 높은 금액 5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담금 자체가 왜 이렇게 높고 왜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걸까요? 이유는 몇 가지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새로 들어가는 집을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 조합원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1, 2, 3, 4, 5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고급 아파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도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높아진 금리, 그리고 건설사들도 돈을 벌어서 이런 것들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계속 미분양이
나고 공사비는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로 내야 되는 분담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말이죠. 자, 그러면 경매에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단지의 분담금은 이미 해당 단지 매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분담금 부담으로 인해 일부 조합원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가 있고, 이는 또 경매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지연이나 무상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고 투자가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특히 경매 투자는 추천하지 않아요. 너무나 변수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바뀔 만한 지역인 게 확실하니까 내가 몸테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내 계획대로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 리스크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도 투자의 하나의 큰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5억짜리 재개발, 재건축 빌라를 낙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5억짜리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이 빌라는 굉장히 노후도가 심한 빌라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빌라들 같은 경우를 우리는 전세를 준다, 그냥 놀릴 수가 없으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집의 전세는 뭐 3, 4억 이렇게 오래된 빌라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전세가가 1억이다 라고 했을 때 내 돈 4억이 여기에 묶이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는 호재는 호재가 없어지면 악재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분담금, 공사비 인상, 인건비 향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연이 된다면 내가 이 묶인 4억에 대한 금액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묶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처음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히나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처음 시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재개발, 재건축 빌라에 내가 이 금액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조금 나을 수 있어요. 내가 좀 안에 고치면서 실거주를 한다라고 하면 뭐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몸테크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몸테크가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막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거기에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또 싼 가격에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 그러면 돈이 있고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이 물건을 사서 또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부동산에서는 계속 이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성급한 투자로 물건을 샀다가 싼 가격에 팔고, 그리고 이거를 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싸게 사서 기회를 얻고, 계속 이 무한 순환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경매 물건 검색을 할 때 어떤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재개발, 재건축 호재가 있다, 이 지역에 바뀔 만한 요소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면 저는 X창을 누릅니다. 이 물건을 더 이상 검색하진 않아요. 경매로서 이 물건을 검색한다, 그리고 이 물건은 여러 가지 호재나 좋아질 만한 것들이 많다, 그럼 당연히 경쟁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경쟁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건 경매에서는 뭘 의미할까요? 싸게 사기가 어렵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경매는 반드시 싸게 사야 되는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싸게 사지 못한다라고 하면 경매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투자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 중에서도 유행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분양이 유행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청약이 유행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경매가 유행일 때가 있고, 또 한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투자가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그 물건에 투자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지금 정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묶여서 이도 저도 못해요.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이 돈이 없는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는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너무 낙후된 빌라, 오래된 빌라 이런 물건들은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물건들이에요. 흔히 얘기하는 기다리다 진짜 30년, 40년 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미래의 기회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분담금이라는 숨은 변수는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체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파고 들어가서 공부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돈 벌 수 있는 물건들로 돈을 벌고 이 물건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방법에 매몰되게 되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기회의 창들을 볼 수 없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어떤 투자가 있다, 저런 투자가 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키면 될까,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 해봤고, 분담금 이야기 해봤고, 또 경매로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이야기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